안녕하십니까. 2021년 약국 노무관리를 강의를 하게 된 이면수 회계사라고 합니다. 먼저 저에 대해 소개를 하면 저는 팜텍스를 운영하고 있고 팜텍스는 약국의 많은 약사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약국 전문 경영 시스템입니다. 약학정보원과 같이 공동 개발해서 현재 팜IT 3000에 팜텍스가 내재되어 있고 그동안 한 10년 가까이 10년 넘게 약국의 노무 또 세무와 관련된 내용을 잘 약사님과 같이 공유하고 있어서 약사님이 약국 세무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만든 약국 전문 세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이런 노무 세무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약국에서 이슈가 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약사님들 노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약국의 노무 관리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크게 보면 근로계획서 작성, 그 다음에 최저임금의 준수, 그리고 급여 맹세서의 교부. 아마 이 급여 맹세서의 교부는 아마 처음 들어보는 내용일 텐데 오늘 강의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앞으로 약국의 큰 이슈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큰 세 가지 이슈 한 개씩 살펴보면 근로계획서 작성은 2012년 1월 1일부터 의무화가 되면서 사실 많은 약국들이 이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큰 의미 없이 크게 뭐 왜 계약서를 작성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가 없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약국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은 약국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슈됐던 게 최저임금의 준수.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2018년도에 한 16.4% 그리고 2019년도에 한 10% 가까이 2년 연속 급격히 인상되면서 사회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익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약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위반하지 않게끔 급여를 구성하고 그리고 지급하고 이런 것들이 한동안 약국가에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으로 이슈된 노무 관련된 사항은 사실은 52시간이 있는데 이 52시간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현재도 중심에 서고 있지만 약국에서는 큰 이슈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약국가의 이슈 사항으로서는 그다음 이제 급여 맹세서의 교부 또는 임금 맹세서의 교부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약국가에서 2021년 올해죠. 올해 11월 19일부터 의무화되는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약국 기사에 나와 있는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금명세의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약국도 서면 또는 전자문서 교부를 준비해야 된다 해서 지난 4월 29일 임금명세서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라고 하고 자 앞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그리고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 문서로 교부를 해야 된다. 이랬고 자 일이 만일 어길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종 규모와 상관없이 5인 미만인 약국도 급여 명세서 즉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라 라는 게 이번에 11월 19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라, 교부해라. 자, 임금 명세서가 뭔지 한번 살펴보면 먼저 법조문을 보면 기존에는 사실은 약국에서 반드시 임금대장을 작성해라 라고 해서 임금대장을 사실은 회계사무실에서 기타 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노무적 이슈가 되면 임금대장을 제출해야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는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작성 외에 새롭게 나온 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라 이런 게 바로 이 항으로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 있죠. 왼쪽으로 있는 구성 항목,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공지 항목. 크게 보면 왼쪽은 임금의 구성 항목, 그 다음에 오른쪽은 임금의
차감 항목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자 2021년 11월 달에 이 홍길동 씨의 급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것인데 자 이 사람의 급여는 220만 원입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 220만 원을 적혀 있죠. 자 220만 원인데 이 급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자 기본급여는 180, 직책수당 5만 원, 상여금 10만 원, 야근수당 휴일수당 7만 원, 연차수당 8만 원. 이 모든 것을 합해 가지고 계산하니까 22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임금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 라고 있는 게 왼편이고요. 오른쪽에 자 이렇게 된 220만 원 중에 차감해야 된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걸 차갑한 금액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소득세가 4만 9천 원 정도,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다 차감한 금액이 21만 9,840원. 이걸 차감하니까 220만 원에서 21만 9,840원을 차감하면 실제 통장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198만 160원이 통장으로 지급된다라는 내용. 즉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차감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적힌 내용들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이거를 서면으로 출력해서 주든지 아니면 문수적 전자적인 문서 즉 이메일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기타 이런 전자적인 문서 방법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지급을 교부를 해라라는 게 이번에 11월 19일부터 바뀌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걸 보는 순간 이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왜냐하면 자 이걸 보면 기본급여, 직책수당, 상여금 이렇게 쭉 나눠야 되는데 일단 야근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을 어떻게 구하고 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 약국은 이런 거 관계없이 실질 급여로 해서 지급되는 게 대부분의 가능입니다. 즉 약국의 급여가 200만 원이다. 그러면 실제로 임금의 구성 항목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주는 사람도 크게 관심을 가지 않고 받는 사람도 그게 어떻게 구성됐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200만 원 받기로 했으면 200만 원만 받으면 되는 거지 거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차감되어 있고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 사항이 없어요. 기존에 약국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쓰면 사실은 왼편에 있는 임금의 구성 항목별로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휴일수당, 야근수당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쓰게 돼 있는데 사실 그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실 근로계약서를 열어볼 기회가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뭐 이 사람이 퇴사할 때도 사실은 열어보지 않죠. 크게 이 약국에 대해서 어떻게 뭘 한번 해보겠다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관심이 없고 나는 단지 200만 원 받기로 했으면 200만 원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건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하나하나 그냥 구성 항목별로 다 작성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굉장히 이렇게 약국에서는 이걸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임금의 급여 명세서를 받게 되면 어떻게 환경이 달라질까요? 뭐가 달라질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먼저 직원들이 달라집니다. 직원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급여가 200만 원이면 200만 원 받으면 되지 내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는데 이게 매달 이메일로 날아옵니다. 내 급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매달 이메일로 하라고 카톡으로 날아옵니다. 카톡으로 날아와서 내가 한 번씩 보게 돼요. 그러면 내가 지난달에 분명히 내가 근로자의 날에 나와서 일을 했는데 왜 휴일 수당이 없지? 그다음에 약국은 보통 7시까지 또는 뭐 8시까지 7시까지 하게 되면 연장 근로 수당이 붙어야 되는데 왜 연장 근로 수당이 없지? 대통령 임시 휴일에 나와서 일을 했는데 휴일 수당이 왜 안 나오지? 뭐 이렇게 공휴일 날 나오는데 왜 휴일 수당이 없지라고 관심을 갖게 되죠. 관심을 갖게 되면서 급여 구성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상하게 되면 약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느냐? 네, 그렇지 않죠. 자, 언제 물어보죠? 네, 이 직원이 퇴사할 때 어디에 물어봐요? 노동부에 물어보죠. 노동부에 물어서 옛날에 보니까 이때 일을 했고 야근수당, 휴일수당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것 같다라고 하면 노동부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걸 가지고서 이때 문제 삼는 기간만 아니라 사실은 이 직원의 근무기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동안에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
뭐 그 연차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한꺼번에 문제를 삼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한 직원만 그렇느냐? 그렇지 않죠. 옆에 있는 직원들이 보게 되면 저 직원이 그랬으면 나도 상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기 때문에 이 급여 명세서의 지급은 굉장히 앞으로 약국가에서 약사님들이 굉장히 잘 알으셔야 되는, 사실 근로계약서의 작성보다 훨씬 더 어찌 보면 약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약사님 잘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셔야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요약을 해보면 임금 명세서의 작성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약국은 기존에 실수령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뭐 상여가 급여가 비과세가 어떻고 그다음에 연차수당이 없고 휴일수당이 없고 야근수당이 어떻고 이런 부분을 다 구분해서 기재하는 게 사실상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게 급여명세 작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약국가의 현실이고, 자, 이렇게 급여명세를 작성했는데 기본급을 잘못 기재할 때는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가 있고, 자, 최저임금 위반이 되면 당연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죠. 나는 기본급에 다 포함돼서 돈을 줬는데 시간 내 수당을 구분 안 해서 줬는데 그냥 줬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명세서에 인쇄가 안 되기 때문에 난 지급받지 않은 거다라고 하면 굉장히 서로가 분쟁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5인 이상인 약국 같은 경우는 자,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물론 연차를 주면 연차 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겠죠. 그러나 5인 이상인 약국의 경우는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안 줬다라고 했을 때 적혀 있지 않다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급여 명세서를 작성하면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라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은 회계사무실입니다. 회계사무실에 의뢰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회계사무실은 노무 전문가가 아니죠. 세무 전문가지 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회계사무실에서도 급여대장을 만들고 있어요. 급여대장을 만들고 있는데 회계사무실에서 만드는 급여대장은 과세, 비과세, 즉 식대, 그다음에 육아수당 이런 같은 과세, 비과세를 구분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원천징수하고 이런 부분을 계산하는 거지, 노동법에 따른 뭐 시간의 수당에 대해서 휴일수당, 야근수당 뭐 이런 기타 노동법에 맞는 급여대장을 전혀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사무실에 만든 급여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급여명세를 발생한다거나 급여명세를 그대로 신고한다라고 하면 오류로 인해서 추가 부담, 나중에 분쟁이 생겨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그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노무 전문가인 노무사무실에 의뢰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사실은 노무사 사무실 수수료가 보통 한 4만 원에서 한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내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큰 약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노무사무실에 의뢰해서 뭐 10만 원을 주기도 하고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4만 원, 10만 원을 주면서 이걸 작성해 달라, 이걸 급여명세서를 전송해 달라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죠. 따라서 직접 이제는 약사님이 이 노무 관리를 위해서 내 노무 수당이라든지 임금의 구성 항목들, 아까처럼 휴일 수당이라든지 시간의 수당, 야근 수당, 인상 수당 이런 부분들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고, 그렇게 하지만 급여를 줄 때마다 이런 급여 명세를 전달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노무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네, 앞에 말씀드린 급여 명세서, 임금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급여의 구성 항목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기 위해서는 먼저 최저임금 계산이라 임금 계산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자, 주휴수당이 뭐냐?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하루치의 일당을 주라라는 게 주휴수당입니다. 실제로 일을 안 하더라도 하루의 일당치를 주라라는 게 주휴수당의 핵심입니다.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자,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8시간씩 일을 하게 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둘 중 하루를 돈을 주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는 돈을 주라. 그게 일요일이 되든 좋고 토요일이 되든 좋다. 근데 둘 중 하루는 유급 휴일을 주고
나머지 하루는 무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유급휴일 이게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이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을 알아야지만 일을 안 하더라도 돈을 주는 시간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개념을 알아야지만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최저임금을 한번 보면 사실은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그리고 월급으로 치면 182만 2,480원. 이거는 뭐 사실 네이버 검색하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자, 약국의 경우는 이렇게 월급 182만으로 적용될 수 있는 약국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국의 근무 시간은 좀 다르죠. 이 월급 182만 원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토요일에 일하지 않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인데, 약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보통 아침 9시부터 7시 또 토요일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변형해서 하려면 이 최저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먼저 최저임금 구성되어 있는 거 보면 하루에 8시간, 그 다음에 일주일 하면 주 40시간이죠. 그 다음에 아까 하루치 주휴수당이라는 8시간이라는 시간을 계산하면 한 주에 주 40시간 플러스 일하는 40시간 플러스 일하지 않는 8시간 주휴수당에 대한 시간 8시간 넣으면 일주에 48시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월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월은 한 달은 4주도 있고 5주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뭐 30일, 31일. 자, 월급이라는 게 뭐예요? 자, 31일 날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돈을 더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조금 적게 했으니까 2월은 28일이니까 돈을 좀 적게 주고. 자, 요게 월급인가요? 그게 아니죠. 월급이라는 건 딱 고정된 한 달에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 달은 도대체 그러면 4주냐 5주냐라고 픽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연으로 환산을 시켜주면 이렇게 365 나누기 7 나누기 12 하면 이게 한 달에 4.34주가 됩니다. 그래서 4.34주를 곱하고 48시간을 4.34주를 곱하면 한 달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209시간. 따라서 이 209시간에 최저임금 8,720원을 곱하면 월급 182만 2,480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약국에 이걸 좀 적용해서 살펴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그 다음에 토요일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또는 뭐 2시까지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산하면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9시간이 나오고 이렇게 되고, 토요일도 한 6시간. 그러면 약국의 근무 시간은 총 51시간이 되죠. 자, 51시간이 되는데 이 51시간에 대한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주휴수당에 대한 하루치의 인건비를 더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면, 자, 하루치의 인건비는 어떻게 돼요? 아까 월요일부터 9시부터 7시까지니까 9시간이죠. 그러면 9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줘야 되냐? 그렇지는 않고 주휴수당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51시간 플러스 8시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59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5인 미만 약국의 경우는, 자, 기본적으로 아까 48시간 4.34주 해가지고 8,720원 하면 이게 바로 기본 40시간에 대한 이렇게 근로수당, 기본급이 될 거고, 여기에 아까 51시간이니까 40시간에서 11시간 초과되니까 11시간 곱하기 4.345주 해서 8,720원 하면 약국의 최저임금 월급여는 224만 1,040원이 될 겁니다. 이것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한 2,600, 한 2,700 정도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월급을 줄 때, 자, 연봉 2,600, A라는 사람은 연봉 2,600 해가지고 근로계획서를 작성하면 되느냐?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비록 실질적으로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최저임금 주는데 2,600 이렇게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자, 기본급은 얼마, 그 다음에 연장 근로수당은 얼마 이렇게 나눠줘야지만 이 사람이 아까 말한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6시부터 7시까지 일한
2시간,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나와서 일한 시간, 이런 거에 대한 연장 근로수당이 500만 원 추가되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나눠서 작성해 줘야 되죠. 아까 급여명세서에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나누어서 이렇게 해줘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인 이상인 약국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5인 이상인 같은 약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본급, 아까 40시간 플러스 주휴 수당이 포함된 48시간 기본급에 대한 시간은 동일하죠. 그런데 51시간, 약국이 아까 말했던 51시간, 40시간을 넘어선 11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시다시피 11시간 곱하기 4.345주 곱하기 8,720원, 여기까지는 5인 미만인 약국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5인 이상인 약국은 연장 근로수당을 계산할수에 있어서 이 부분을 50% 가산한 금액으로 지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장 근로수당에 대해서 50% 가산되면 약국의 5인 이상인 약국의 최저임금은 245만 320원이 되겠죠. 약간 그래서 연장 근로수당에 대해서 50% 할증이 붙는다. 5인 이상인 약국의 경우는 따라서 이 부분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5인 이상의 약국의 경우에는 이 외에도 추가로 지급돼야 되는 게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 자, 연차수당이라는 게 뭐예요? 연차수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1년에 15일 동안의 휴일을 줘야 되죠. 근데 약국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실은 약국에서 많은 직원을 뽑고 돌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의 약국의 경우는 연차수당을 보통 일을 쉬게 할 수가 없어요. 병원이 쉬지 않을 때는 계속 나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를 주지 않으니까 반드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되죠. 그래서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고 그거를 하루에 우리 약국의 일당 최저임금 8,720원으로 계산해서 하루에 일당을 네이버에 딱 쳐보면 69,760원이 됩니다. 그게 곱하기 15일치 하면 이 아까 245만 원에 곱하기 12 연봉으로 계산하면 그 금액 플러스 69,760원 곱하기 15일에서 연차수당까지 계산하면 약국 5인 이상인 약국의 최저임금, 전산직원의 최저임금은 3,045만 원 정도 된다라고 되고 이걸 반대로 또 월로 환산하면 253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5인 이상인 약국의 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3,045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연봉 A라는 직원은 연봉 3,045만 원 한 줄로 쫙 이렇게 쓰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기본급은 얼마, 그 다음에 연장근로수당은 얼마, 그 다음에 연차수당은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되고 이 구분한 작성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된 대로 아까 올해 11월 19일부터는 이 급여명세서를 구분된 항목별로 구분된 내용대로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전송이 돼야 된다라고 됐고 이게 명시되지 않으면 내가 안 받은 거다. 보시다시피 연장근로수당 700만 원, 연차수당 100만 원, 그러니까 한 800, 한 900 정도 되죠. 야, 이 금액을 만약에 명시를 안 했어요. 나중에 자 5년 이 사람이 근무한 기간이 5년 정도 됐는데 자, 이 부분을 명시하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나는 줄 거 다 줬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 명시 안 해가지고 5년 후에 이 사람이 퇴사해서 나 연장근로수당 받은 거 못 받았어요, 연차수당 못 받았어요 라고 노동부에 가서 이직을 하게 되면 자 1년에 거의 한 1,000만 원 돈, 5년치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되죠. 이런 걸 추가로 내가 지급하고 또 지급해야 되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급여명세서 지급, 여기 임금명세 지급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 구분해서 잘 작성해 주셔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수습기간. 자, 최저임금이라도 1년 이상 계약 시 이제 90%가 지급이 가능하다. 최저임금보다 미달된 금액, 그러니까 90% 지급이 가능하다. 근데 근로계약기간이 만약에 내가 6개월이다. 6개월 정도밖에 근로계약기간을 작성하는데 뭐 한 3개월은 그럼 수습을 하자. 이거는 안 된다 이거죠. 수습기간의 최저임금을 90% 지급이 가능하려면 1년 이상 계약한 직원에 한해서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하고 이때 지급한 수 있는 금액은 10% 감액이 된 90%가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최저임금이라든지 뭐 급여를 계산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희 팜텍스에서 사실은
이렇게 연장 근로수당, 야근 수당, 휴일 수당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이렇게 근무 시간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사실 지금 현재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발이 되어 있고 이것을 이제 급여 맹세서까지 전송이 되는 것까지 저희가 한번 개발을 해서 이번에 11월 19일 되면 이 부분을 반영한 내용을 좀 개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아마 쉬운 건 아니라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약국 큰 이슈로는 크게 근로계획 작성, 그다음에 최저임금, 그다음에 급여명세서 교부 이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 했는데 이제 역순으로 아까 살펴봤죠. 급여명세서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어떤 것이고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에 관련돼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계약서는 사실은 굉장히 작성하기가 쉬워요. 왜 쉽느냐면 기본 포맷이 있죠. 표준 근로계약서가 뭐 대한약사의 홈페이지나 저희 펀텍스에서도 표준 근로계약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그냥 이름 쓰고 그다음 성명 쓰고 그 나머지 근무 시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다만 하나 어려운 게 바로 급여의 연봉을 적을 때 이 부분만 조심하면 됩니다. 연봉을 적을 때 아까 처음에도 계속 말했듯이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연봉 얼마 이렇게 한 줄로 적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급여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는 임금의 구성 항목별로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즉 기본급은 얼마, 연장근로수당은 얼마, 휴일수당 얼마, 식대는 얼마, 육아수당은 얼마 이렇게 촬영유지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지급된다면 각 항목별로 구성 항목별로 이렇게 작성을 해놔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의 강의 핵심은 급여를 줄 때 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성 항목별로 계속 구분해서 적고 지급을 해라라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로시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렇게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이제 약정 근로시간, 그냥 법정 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사 사이에 서로 약정 근로시간인데 이 약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고 초과할 수 없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 내에 자,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근로자의 휴게시간. 자, 휴게시간은 게 뭐예요? 휴게시간이라는 거는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 의무에서 해방되는 시간이 자, 휴게시간입니다. 자, 근데 약국의 휴게시간, 점심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죠? 약국의 점심시간은 보통은 이제 약국에서 보면 약국 뒤에 보통 이제 음식을 배달해서 먹거나 도시락을 싸워서 먹거나 그래서 약국의 뒤에서 이제 먹다가 중간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나가서 간단히 약을 지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점심시간 되면 손님이 좀 적게 옵니다. 적게 오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느슨해요. 그러나 중간에 오게 되면 이렇게 직원들도 이제 PC에 앉아서 보다가도 손님 오면 약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과연 이게 근로 의무에서 해방되는 시간이냐, 약국의 근로 의무에서 해방 시간이 냐라는 거에서 자꾸 문제 제기가 있고 해서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애매하죠.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 이제 최근 이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약국에서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보통 약사님이 아예 너는 1시부터 2시까지 그냥 밖에 가서 밖에 밥 먹고 그냥 2시에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해버린 약국들이 최근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로자 휴게시간은 어쨌든 하루에 8시간, 4시간에 30분을 주게 돼 있고 이 근로시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줘야지 뭐 8시간 중에 1시간을 주면 되니까 그럼 너는 뭐 1시간 늦게 출근하고 앞에 끝나고 나서 휴게시간 가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 휴일, 법정 공휴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자, 공휴일은 한자풀이 그대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라는 뜻이죠. 자, 약국은 공무원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약국에서는 적용받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날 일을 한다 해서 휴일 수당을 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 공무원 규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상의 휴일을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휴일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일주일에 하루치의 공짜 휴일을 줘라 하는 공휴일
주휴일 있죠. 주휴수당 주는 그게 공휴일.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이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뭐 이렇게 개천절 뭐 이렇게 뭐 이런 날은 약국에서 실질적으로 휴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 나와서 일을 하더라도 휴일 수당이나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뭐 대통령 선거 때 만약에 다 나와서 다 쉬는데 우리 약국은 나와서 일을 해. 그럼 내가 휴일 수당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예,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자 우리의 기존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상으로 휴무일 아니면 임시공휴일에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게 기존의 규정이었어요. 근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민간기업의 강공수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라라고 해서 바뀌었고 이것이 바로 2022년부터 5인 이상인 약국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을 받는 거고 5인 미만의 약국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걸 내용을 살펴보면 즉 2022년 내년에 대통령 선거일 있죠. 대통령 선거일 날 만약에 임시공휴일 적용돼요. 그러면 5인 이상인 약국의 경우에는 휴일수당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예. 5인 이상인 약국에는 휴일수당을 줘야 된다. 근데 반면에서 5인 미만인 약국의 경우에는 휴일수당을 안 줘도 된다라는 게 공휴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근로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로계약서는 바로 이렇게 보관기간이 3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되고 미작성 시 500만 원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약국에서 근로계약서를 현재는 작성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새롭게 나온 게 급여명세서를 지급하라. 마찬가지로 근로명세서 마찬가지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 왜 중요하냐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아까 말했듯이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가능하고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가능하면 10% 감액이 가능하죠. 그래서 10% 감액이 가능하고 또 실제로 수습기간 중에 우리가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약국에 예전에 이런 약국이 있었는데 직원을 이렇게 고용을 해서 썼는데 너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일을 못해서 이렇게 직원한테 1년간 더 이렇게 일을 하고 대신에 내가 너를 너무 일을 못하니까 좀 금액을 좀 감하자라고 일을 해서 계속 계약을 했는데 이 직원이 계속해서 일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만두게 했어요. 그만두게 했는데 그만두게 했을 때 이 사람의 금액을 이 감액한 금액을 어떻게 뭐 그대로 지나가면 됩니까? 아니죠? 예. 마찬가지로 감액한 금액 전부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실질적으로 이 직원이 일을 못하게 했을 때 그만두게 할 때 또 우리가 그만두게 되면 그 근로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해 놓으면 수습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하다 보면 최근에 약국 이슈, 노무 이슈 중에 근로계약 작성, 그다음에 최저임금의 준수, 그다음에 급여 명세서 교부 이 세 개 중에서 이제 약국에서 가장 중심적인 이슈가 아마 급여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된다라는 게 앞으로 내년에 올해 11월 19일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될 거고 이 내용에 관련돼서는 급여의 구성 항목, 그다음에 시간의 수당, 야근 수당, 휴일 수당 이런 부분을 잘 명시했어서 급여에서 교부할 때 이걸 구분해서 전달해 주셔야지만 노무 관계에서 서로 분쟁의 소지라든지 문제가 되는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약국 노무에 관련돼서 중심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약국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